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피해자 여자친구입니다. 술집에서 지난해 이제 부산에서 난 사건으로 이제 유명하게 알려졌었을 겁니다. 그 술집에서 때려서 쓰러뜨렸어요. 같이 술 먹던 사람을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을 그냥 모텔방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가서 발견했더니 이미 숨진 뒤였어요. 이 사건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 건가요? 처음에 이제 10월에 그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작년 10월에. 그리고 조금씩 기사화는 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건 이제 제가 대나무 숲에 오빠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거든요.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3만 명 정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이제 1만 명 넘게 달아주셔서 그걸 보면서 이 사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청원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2월쯤이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오시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신지 구상하신 게 있나요?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또 이제 슬픔에 잠겨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또 오빠가 꿈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제 오빠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어디에 갔거든요. 근데 내린 곳이 딱 산 정상 같은 데였는데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쁜,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너무 황홀해서 눈물이 났었는데 제가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오빠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힘든 거는 항상 힘든 이유 첫 번째는 오빠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슬픔에 빠지곤 하는데 오빠가 저한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말해주고 싶어서 꿈에서 그 바다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봤던 그 바다랑 나무에서 살짝 그리웠던 그 바다를 그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쇼미더 드로잉은 게스트 중심 그림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 성함을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는 저랑 오빠랑 이름 뒤에 콩을 붙였거든요. 콩? 네. 콩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콩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콩님께서 스케치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정상쯤이었고 이제 여기 나무가 많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산 정상 약간 어떤 네, 철벽 네. 같은 데서 본 거구나. 이 사이로 이제 나무가 조금 있었어요. 틈새로 보이면서 이렇게 넓게 보였었거든요. 여기가 다 바다였고. 여기가 남자친구?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가만히 서 있어요? 저는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고 오빠가 이제 쳐다보는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있었던. 어깨에 손은 안 올렸어요? 네, 손잡고 있었어요. 손잡고 있었어요? 좋다. 일단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죠?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방탈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달만 딱 더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알바 동료들이 회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빠가 이렇게 회식을 하자는데 해도 돼? 가도 돼? 해서 저는 당연히 가도 되지 이렇게 해서 오빠는 갔고 이제 저는 그날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를 좀 하면서 오빠 카톡 답장도 좀 해주고 오빠가 잘 도착했어 1차 술집에 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이러니까 그냥 알바 얘기하고 재밌어 잘 놀고 있어 하길래 걱정도 안 했고 또 오빠가 워낙 사람이 착하고 친하니까 당연히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2차 술집에 갔다고 제가 카톡을 못 보는 사이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2차 술집을 갔는데 오빠가 여기 맛있다 애기랑 다음에 와야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그게 10시 30분이었나? 그때쯤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1시 집에 갔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맛있어? 재밌어? 이렇게 하니까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바로 이제 그때 보내놨으니까 답장 오겠지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오니까 그렇게 재밌어?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답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30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왜 안 받지? 이런 생각 들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했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받더니 여기 땡땡땡 호텔인데요. 그 사람 한 분 자고 가신다고 해서 다른 분이 한 명 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지 싶어서 누가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더 해볼라 했는데 옆에서 작게 여자 목소리로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너무 젊은 남자도 받고 옆에 여자가 나중에 전화한다고 말하라고 시키니까 그래서 장난치나 싶어서 그래도 나중에 전화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뭐 시킬게요 하니까 기다렸죠. 한 20분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그래서 그때가 이제 12시 넘어가고 이랬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뭔가 불안한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약간 떨고 있었죠. 그냥 그러면서 새벽 2시까지 한 100통 넘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한테. 근데 안 받길래 그냥 휴대폰을 안고 잤죠. 그리고 8시쯤에 일어나서 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 되기 전에 같이 있던 일행 그 여자한테 연락을 보냈거든요. 연락이 다시 안 된다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답장이 다음날 10시 넘어서 온 거예요. 그 여자 집 가해자죠. 그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때서 연락 와서 아 여기 넣어두고 갔어요. 휴대폰이랑 지갑도 챙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안심했어요. 아 오빠 자구나. 근데 취할 사람이 절대 아닌데 뭐 어떻게 자지 뭐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그렇다니까 오빠가 잘 따랐던 누나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그래서 바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불안해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날 달려갔는데 배를 눌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응답을 안 하길래 밑에 내려가서 직원분한테 아 오빠가 지금 너무 깊게 자는 것 같아서 좀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주시고 전 혹시나 오빠가 또 취해서 안 좋은 몰골로 있을까봐 그분 보내고 저 혼자 문을 열고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빠 다리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다리가 이상했죠. 왜 땅바닥에 있지? 진짜 많이 취했나? 이상하고 오빠 얼굴을 마주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를. 진짜 창백했고 만져도 진짜 너무 차갑고 몸이 다 식어서 그날 진짜 기억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걔네가 가해주라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태연하게 여기 졌다고 데려가라고 하고 그냥 다 악마 같아요. 솔직히 뭐라고 했냐면 장례식장에서도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 8시에 왔었거든요.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셨고 계속 바닥에 눕고 싶어 해서 모텔에 넣어놨다. 그냥 옷도 갖춰 입지도 않고 뭐 한 명은 정자켓 한 명은 트렌치코트 그런 거 입고 와서 저희는 얘를 물건처럼 다룬 적도 없고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물건처럼 다룬 적도 없고 물건처럼 다뤄서였겠죠. CCTV 보니까 물건처럼 다루더라고요. 짐 옮기듯이 의식 잃은 애를 모텔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혼자 넘어진 것 같아요. 머리 좀 부딪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완전 우롱을 하고 갔어요. 거기서 거짓말을 다 하고 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CCTV가 한창 수사 중이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뭐 잡아놓지도 못했고 이랬는데 장례식 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그 주 가해자가 제 남자친구 폭행한 게 CCTV에 다 찍혔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날 장례식장 난리 났었어요. 다 울고 다 쓰러지고 그들은 가고 네 그들 간 날 다음날 그렇게 어쨌든 다 밝혀졌는데 밝혀지기 전까지도 이제 주 가해자는 계속 그런 적 없어요 했죠.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다 찍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금씩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 그렇지. 싸운 거예요? 그 싸우는 장면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걔네들이 진술한 건 뭐냐면 2차 술집에서 제 남자친구가 언성이 조금 높아졌대요. 그러면서 잠깐 불렀대요.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불렀는데 뭐 아씨 이런 걸 했대요. 제 남자친구가 형한테. 그래서 그 주 가해자가 이게 형한테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서 이게 감히 형한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저희가 2차 술집에 가봤는데 아 저희 그 테이블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언성 한 번도 안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난동을 피우진 않았다. 네, 제가 이제 남자친구라서 감싸 주려는 게 전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온순하고 정말 진짜 착하고 술을 먹고도 인사불성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고 또 오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다 이제 상수도 쓰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친구는 항상 누군가 싸우면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주는 역할이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적이 없다. 그리고 술 먹고 인사불성 된 적은 더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는 진실을 일단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언성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비가 붙었는지 어쨌든 싸웠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형한테 하면서 이렇게 뭐 발로 배를 한번 차고 또 이렇게 이제 좀 때릴 기세로 계속 달려들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CCTV 봤을 때 제 남자친구는 가해자가 자기보다 체구가 많이 작아요. 근데 밀려주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서겠죠. 자기가 맞았는데도 그렇게 밀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주고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딱 방어태세를 풀었을 때 거의 유도기술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가 남자친구 멱살 잡고 이렇게 넘겨뜨리면서 주먹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방어태세를 다 풀고 있는 상태니까 아스팔트에 그대로 머리를 박았고요. 그게 체중을 전부 다 실어서. 그래서 또 거만이가 하시는 말씀이 이 머리에 난 상처는 2, 3층 높이에서 머리로 떨어져야 생기는 상처라고. 그러니까 정말 크게 다친 거죠. 그때 바로 이제 의식을 잃었고 넘어지자마자 걔 여자친구가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말리면서 그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주물러요. 제 남자친구 팔을.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안 물어봤나? 얘 갑자기 왜 이러냐고. 그냥 넘어졌다고 했어요 저한테. 네. 그럼 넘어졌다고 했으면 갑자기 의식 잃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가? 넘어졌는데 의식 잃었어. 근데 거기서 모텔 데려갈 생각을 했다고?
맞잖아. 할 말 없지? 나머지 일행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쩌지 저쩌지 모의하고 있더라고요. 모의하고 있고 네, 얘를 어쩌지 저쩌지 뭐 이러면서 한번 일으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결론을 낸 게 모텔에 버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처에 파출소가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라도 데려갔으면, 그리고 이제 예후도 일단 좋은 거고 그거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 수 있었을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그 침대에 데려준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렇게 버리고 간 거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남자친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남은 저희가 오빠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되고 마땅히 벌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진짜 노력 많이 해서 1심 마지막 재판 때 검사님이 최종 12년을 구형하셨어요. 주 가해자한테. 일단 지금 나머지 4명은 지금 구속, 불구속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심사 중이고,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 가해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좀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와준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좋았거든요. 12년 우리나라에서 좀 길잖아요 그게. 물론 그거에 비해서 짧지만,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재판장님이 이유를 2가지를 들으셨어요. 초범이고 그 다친 부위를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으셔가지고. 근데 검사님도 법을 보시는 분인데 12년을 선고하셨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유가족들한테 사과받으려는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또 엄벌 탄원서도 있고 12년을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반 이상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5년 이렇게 딱 하시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검사가 12년 구형을 했고 판사가 5년을 결과를 낸 거네요. 네, 근데 그것도 많다고 가해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항소했으니까 쌍방 항소가 된 거죠. 12년 그렇게 구형했을 때 말고 지금 5년이 나온 거잖아요. 5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타당하다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떤 식으로 봐요? 제가 그 재판이 끝나고 YTN이나 이런 데 인터뷰, 전화 인터뷰 하고 했었거든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검사가 12년을 했는데 그 반도 안 나온 건 본 적이 없고, 그 12년 구형하신 검사님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검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답답한 거죠. 궁금한 거는 가해자들 그 공범 아무튼 실제로 이제 마주치잖아요. 법정에서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공범들은 안 나와요. 제가 연락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화부터 하나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다, 뭐 사과한다, 뭐 이런 제스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아 정말요? 네, 걔네 변호사도 지금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저희한테 사과를 한다는 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게 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정말 괘씸하잖아요. 아예 연락을 다 피하니까 저희도 진짜 그냥 얘네들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저한테 그냥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연인이 됐고 하루하루가 엄청 특별했고 너무 귀하고 값진 사랑을 받았어서 그냥 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그러면 가장 좋았던 데이트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많긴 한데 첫 데이트 날이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오빠가 데리러 왔다고 내려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뒤에 이렇게 뭘 숨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데이트 한다고 꽃다발을 사온 거예요. 꽃을 처음 받아보기도 했고, 사실 꽃도 너무 예쁘지만 그거를 사러 가는 마음이 너무 예쁜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가기 10일 전날이 제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첫 생일이니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냥 캐릭터 조그만한 지갑을 들고 다녔어서 오빠가 지갑을 해주고 싶어서 지갑을 사줬는데, 오빠가 가고 난 뒤에 오빠 계정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한테 그 지갑을 사주려고 몇 주씩이나 검색하고 유튜브에 여자친구 카드 지갑 이런 식으로 많이 쳐봤더라고요. 참 진짜 사람이 하나하나가 다 진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빠가 어느 날은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전화 온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제가 왜 울어 하니까 꿈에서 제가 사라졌대요. 같이 눈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친다고 오빠가 잠이 덜 깼으니까 오빠 이제 나 못 봐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너무 귀여우니까 장난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서. 근데 그런 걸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또 혼자서 길 잃고 울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마냥 안 좋다고 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너무 정신적으로만 성숙해진 부분이 많아서, 물론 저와 같은 일을 겪었을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저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어떻게 겪어내고 이겨내는지 제가 아는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이겨내고 그런 역할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림 이렇게 완성 지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완성됐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어쩌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꿈에서 제가 한창 힘들 때 오빠가 꿈에서 데려가줬던 끝이 안 보이는 바다, 노을이 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서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그림으로 옮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옮겨봐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이 끝에는 바다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 끝에는 오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쇼미더드로잉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건 얘기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본 적이 진짜 없었어서 마냥 그냥 축 처져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림 그리면서 그냥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사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로를 얻고 그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거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또 해야 돼? 이렇게 봐주시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좋은 23살의 한 청년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갔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갔으니까 오빠를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리였습니다. 홍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